신청역 7번 출구 부산의 민화. 예령, 문, 명화, 민화, 이화. 이름 없는 화가들, 평범함 속의 위대한 손. 민화를 그린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 그림이 아름답고 이야기가 깊어도 그림 아래에는 서명이 없다.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화는 오히려 그 익명성 덕분에 더욱 특별하다.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화를 그린 이들은 대개 전문 화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장터에서 그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어떤 이는 집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직접 붓을 들었다. 그림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붓을 쥔 손은 고단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난 그림은 따뜻했다. 서툰 선, 비뚤어진 비율, 어딘가 어색한 색감까지도 진심이었다. 민화는 완벽하지 않아서 아름다웠다. 그림 속에는 늘 사람 냄새가 났다. 기교 대신 정성이 있었고 계산 대신 마음이 있었다. 조선 후기 사회의 계급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원래 양반이나 화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민화를 통해 이 구도는 서서히 깨졌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조선의 마을과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민화를 그린 사람들은 학문이나 예법보다 감각과 감정을 더 믿었다. 붓이 마음을 따라갔고 색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달라졌다. 그림은 머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민화는 일상의 기도문이었다. 자식의 건강을 빌며 호랑이를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바라며 모란을 그렸다. 그림은 신앙이자 치유였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곧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었다. 민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공동의 손 때문이다. 하나의 그림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되기도 했다. 색을 바르는 사람, 선을 긋는 사람, 배경을 채우는 사람. 이렇게 함께 만든 그림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모두의 예술이었다. 그림은 완성된 순간부터 이미 개인의 소유를 벗어났다. 그림을 본 사람들의 감탄, 웃음, 그리고 기도 속에서 민화는 다시 살아났다. 그림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였다. 민화는 또한 기억의 예술이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되새겼다. 민화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을 견디는 유머가 담겨 있었다. 까치호랑이의 해악, 모란의 화려함, 십장생의 고요함은 모두 그들의 인생 이야기였다. 이름이 없어도 그 그림은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익명 속에서 오히려 모두의 예술이 되었고, 그림은 그 자체로 시대의 거울이 되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자신보다 그림을 앞세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화의 화가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림이 곧 자신이었고, 붓의 흔적이 그들의 존재 증명이었다. 그림의 서명 대신 마음을 남겼고, 그 마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다. 민화는 이름이 없지만 그림마다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다. 엔딩. 우리는 이름 모를 민화 화가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림으로 자신들의 시대를 증언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태어난 예술. 그림이 곧 일상이 되고 일상이 곧 예술이 된 순간, 그곳에 민화의 진짜 얼굴이 있다. 민화는 이름 없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합창이었다. 그들의 붓끝에서 조선의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